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42번째 이야기, 헛된 기대가 된 뮌헨 회담. 1936년 에드워드 8세가 퇴위하고 동생 요크 공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가 바로 조지 6세였습니다. 1937년 에드워드 8세와 불화를 겪었던 스탠리 볼드윈이 실각하고 보수당 당수 네빌 체인벌린이 신임 총리로 선출됐는데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중국 동북 지역을 점령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3만 5천 명의 독일군을 이끌고 라인란트 비무장지대를 공격했는데 프랑스의 우유부단한 대처에 히틀러는 손쉽게 라인란트 지역을 점거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영국의 일반 시민조차 유럽 하늘을 뒤덮은 전쟁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인벌린 총리는 태연자약하기만 했는데 그에게는 확신에 맞지 않는 위기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희생양으로 삼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배를 채워준다면 자연스레 국제 정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총리직에 오른 체인벌린은 연속적으로 독일의 우호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독일 외무장관을 초대하는 한편 내각 강요를 독일로 파견해 히틀러에 대한 선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영국의 속셈을 간파한 히틀러는 거침없이 침략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38년 3월 오스트리아의 친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총리의 초청 아래 병사 수십만 명을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3월 13일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합병을 정식으로 선포했는데 독일의 적나라한 침략 행위에 대해 체인벌린은 그 어떤 불만의 뜻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희생양으로 히틀러의 뱃속이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를 순조롭게 집어삼키고 나자 히틀러는 더욱 노골적이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다음 목표로 삼은 뒤 침공 준비를 했는데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서쪽 국경 지역인 수데텔란트에는 독일인 3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조종 아래 현지의 게르만족 정당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켜 수데텔란트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9월 12일 히틀러는 뉘른베르크 당 대회에서 수데텔란트의 독일인들이 체코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여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선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수데텔란트를 침략할 야욕을 드러낸 것인데 이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동맹국인 프랑스의 군사적 원조를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체인벌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프랑스가 잠자코 있을 턱이 없고 그렇게 되면 영국도 전쟁에 휘말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1938년 9월 15일 평소 비행기 타는 것을 싫어하던 체인벌린은 이번만큼은 다급한 나머지 비행기를 타고 곧장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사실 당시의 정세는 영국과 프랑스에 매우 유리했는데 체코슬로바키아는 150만 명에 달하는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병력면에서 그동안 베르사유 조약에 목표 군사력을 키울 수 없었던 독일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체인벌린이 출발하기 전에 독일의 일부 육군 장성들이 독일 주재 영국 대사에게 은밀히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영국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쿠데타를 일으켜 나치 정부를 정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체인벌린의 태도에 따라 히틀러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약소국을 희생양으로 삼을지언정 독일과 무력 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체인벌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9월 29일 체인벌린은 정작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를 빼놓은 채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 무솔리니 히틀러와 함께 뮌헨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밤샘 협상 끝에 수데텔란트를 독일에 평화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뮌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4개국 대표는 뮌헨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야 회의장에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를 불러들였고 엄숙한 표정으로 협정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베네슈 대통령은 두 강대국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치사한 배반을 당했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달라디에 프랑스 총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달랬습니다. 히틀러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다. 수데텔란트를 얻고 나면 앞으로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체인벌린은
마치 독일의 외무장관처럼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협정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인벌린과 달라디에는 베네슈 대통령에게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독일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약소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협정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넨 협정 후 체인벌린은 히틀러에게 평화선언서를 제안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양국이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서에 히틀러는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히틀러가 서명한 평화선언서를 들고 귀국한 체인벌린은 영국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체인벌린은 선언서를 흔들며 여기 우리 시대에 평화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런던 타임스는 전장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정복자, 그 누구도 이보다 더 고귀한 월계관으로 장식된 사람은 없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위넨 회담으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환호했으나 평화에 대한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9년 3월 15일 독일은 프라하에 입성했고 바로 다음 날 히틀러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를 독일에 병합시킨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는데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체인벌린의 유화 정책이 불과 6개월 만에 실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 9월 1일 히틀러는 150여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폴란드 국경을 침략했습니다. 9월 4일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체인벌린은 의회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날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만큼 비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이루었던 모든 성과와 나를 지탱해준 신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치주의가 괴멸하고 유럽이 다시금 해방되는 그날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입니다. 체인벌린은 의회 연설에서 히틀러가 괴멸하고 유럽의 평화가 오는 날을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끝내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1940년 11월 9일 체인벌린은 평화의 날을 보지 못하고 회한과 절망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43번째 이야기, 포기하지 않은 집념과 희망, 됭케르크 탈출 작전으로 이어집니다.